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딥러닝을 이용한 저방사선, 고방사선, CT 영상 퀄리티 향상 기법에 대해 개발에 대해 연구한 D06팀의 김율, 김희서, 백재호, 이창원, 황지연입니다. 저희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CT 영상은 X선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인체의 단면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로 뼈의 미세골절 및 뇌출혈 검진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됩니다. 그러나 CT 영상 촬영 시 발생하는 높은 방사능 피폭량으로 인해 과도한 촬영은 신체에 부담이 되어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저방사선 CT로 촬영된 영상을 고방사선으로 촬영된 CT와 유사한 품질로 변형하여 높은 품질의 영상과 낮은 방사선 피폭량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론적 비교입니다. 일단 딥러닝이라 함은 간단하게 음성인식과 이미지식별 또는 예측 등 사람이 하는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컴퓨터로 학습시키는 일종의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역전파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줍니다. 다음으로 RED CNN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D CNN은 Residual Encoder Decoder Convolutional Network의 줄임말이며 디컨볼루셔널 레이어 5개와 컨볼루셔널 레이어 5개가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숏컷 커넥션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 인코더는 풀링 레이어가 정보를 빠뜨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렐루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텝 인코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이제 계산이 되는데 W는 모델 가중치이며 XI는 인풋 또는 레지듀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탯 디코더는 컨볼루셔널 층이 노이즈 필터로 작용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삭제할 수 있고 인풋 아웃풋 네트워크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컨볼루셔널 디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같은 커널 사이즈로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다음 밑과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숏컷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숏컷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인풋이 들어오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 아웃풋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레지듀얼 매핑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며 리컨스트럭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이렉트 매핑 프로블렘을 레지듀얼 매핑 프로블렘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최적화하기 쉽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 정보가 보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손실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에러과 에이트로스인데요. 이 중에서 에이트로스는 출력이 입력 이미지의 평균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출력 이미지가 흐리게 나와서 실제와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perceptual loss라는 것을 도입하여 L2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perceptual loss는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그걸 비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VGG 네트워크를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VGG 신용 네트워크에서 각각 피처를 뽑아가지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PSNR인데 이는 왜곡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이미지일수록 높은 PSNR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SSIM 기법은 이제 두 이미지의 평균 밝기, 대비 그리고 구조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이미지에서 평균 밝기를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여 원본 이미지와 왜곡 이미지의 구조를 비교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품질 맵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한 정성적 평가인데요. 인풋, 아웃풋,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DPT를 적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잡음이 얼마나 제거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IQ는 이제 깨끗한 이미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그 품질을 평가하는 보다 주관적이지 않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셋은 AAPM이란 대회에 나온 그 CT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학습이 잘 안 돼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는데 이것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함으로써 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그 CT 영상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30도 이내로 랜덤하게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상하좌우로 뒤집으면서 적용하였습니다. 최적의 RED-CNN 모델을 찾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조작 변이는 채널과 커널 사이즈, 패치이고 채널 수는 64, 96, 128, 커널 사이즈는 3, 5, 패치 수는 4, 16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를 돌려보며 PSNL과 SSIM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대 성능의 모델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에런 로스, 엘트 로스, 퍼셉츄얼 로스의 세 가지로 학습하였고 퍼셉츄얼 로스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엘트 로스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식은 다음과 같고 퍼셉츄얼 로스에는 0.0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구현에는 이제 VGG16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VGG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서 프리테인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셋은 원채널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반면 이 VGC 네트워크는 3채널을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입력해 주었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PSNL과 SSAM 방식으로 평가하고 몇 가지 모델을 선정해서 정성적, 정량적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DFT, 정량적 평가는 NIQE 값을 이용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연구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원래 논문에 있는 베이스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은 커널은 사이즈는 3이고 채널은 64개입니다. 그래서 L1, L2, 퍼셉츄얼 로스에 대해서 구해보았는데 L1 로스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치 수를 바꿨을 때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패치 수는 4개, 16개로 진행하였고 커널 사이즈는 먼저 한 실험은 3으로 진행하였으며 채널은 64개, 96개, 128개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은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널이 3이고 패치 수가 4일 때입니다. 채널이 64일 때, 96일 때, 128일 때 영상은 다음과 같으며 에버리지 PSNR과 SSIM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채널 96일 때의 값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널이 3이고 패치 수가 16개일 때인데요. 다음과 같고 가장 높은 부분은 PSNR이 47.3900 그리고 SSIM이 0.98 이상인 채널 128일 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맞추고 커널 사이즈가 5일 때를 다시 한 번 더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PSNL SSIM 값은 다음과 같고 그 패치 넘버가 16일 때 채널 수가 96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대한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확대한 사진이고 아니, 확대한 사진 설명이 그래서 그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 안 한 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2배, 4배, 6배, 8배로 양을 늘린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안 한 것에 비하면은 PSNL과 SSIM이 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였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불리면은 그렇게 막 많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 영상의 결과고요. 어그멘테이션을 할수록 점점 노이즈가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디 CNN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였고요. 그 L2로스로 합숙한 경우에는 PSNL이 안 한 것에 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게 훨씬 PSNL과 SNSIM 값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안 한 거고 아래쪽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이즈가 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학습된 가장 좋은 모델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더한 것을 이제 에런 로스와 L2 로스와 퍼셉츄얼 로스에 대해서 각각 학습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런 로스가 가장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선 그 다음이 퍼셉츄얼 로스였습니다. 그래서 확대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각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을 그 결과값에 DFT를 적용한 것이 그 왼쪽 그림인데 아웃풋 사진 아래쪽에 프리퀀시 도메인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곽 부분에 외곽 부분이 밝아진 것을 통해 그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NIQE 값은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이를 통해 대부분의 모델에서 아웃풋이 저희가 타겟으로 한 사진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패치 수를 변화했을 때입니다. 패치 수가 4일 때는 우선 PSNR을 확인했을 때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채널 수가 96, 128, 64 순서로 퀄리티가 향상되었으며 그냥 사진으로 영상 쪽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채널 수가 커질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증가함을 관찰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치 수가 16일 때는 그냥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리고 PSNR을 확인했을 때 모두 채널 수가 커질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패치 수가 16일 때 최고 PSNR이 패치 수가 4일 때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패치 수가 커널 사이즈가 5일 때는 패치 수가 4일 때와 16일 때 모두 최대 PSNR이 비슷하였고 커널 사이즈가 5인 경우 성능이 채널 수와 깊은 관련은 없었습니다. 패치 수가 16, 채널 수가 96, 커널 사이즈가 5인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하여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른 여러 함수의 성능을 비교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했을 때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그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은 4배로 설정했을 때가 최적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손실함수는 대체적으로 에런 로스가 성능이 가장 좋고 L2와 퍼셉츄얼 로스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등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런 로스는 앞에서 언급드린 그 흐려진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퍼셉츄얼 로스가 성능을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한 VGG16 네트워크는 3채널 이미지 기반으로 학습되었는데 저희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3채널로 바꿔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은 다양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이미지 타입은 그냥 X-ray 사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맞도록 새롭게 VGG16을 학습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적인 평가로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정량적인 평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NIQE 값이 감소하였고 PSNR과 SSM 값과 같이 에런 로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CT 영상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저방사선 CT 이용률이 증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병원에서 이를 통해 CT 영상을 촬영하는 환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질환의 사전 발견이나 환자의 상태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방사선 CT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고방사선에서 촬영된 CT의 영상 수준의 퀄리티로 향상시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피폭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본 연구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D06 팀의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점, 다른 조원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우리 D06 학생들의 한 명씩 한 20초에서 30초 사이로 연구한 거 소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06 조의 김율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율 학생 짧게 소감 발표 한번 해주세요. 연구하면서 조금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팀원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래도 비록 같이 만나서 연구하진 못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희서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일단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절차를 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연구를 한다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발전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백재호 학생 발표해 주세요.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같이 연구한 친구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이창원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실제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커널 수나 채널 수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NIQ라는 추가적인 기법으로 이 연구를 할 수 그 코드를 작성할 수 하고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지현 학생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딥러닝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를 적으면서 실험을 하면서 약간 딥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D06의 조교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만나지도 못하고 부족한 시간이라면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되게 좋았고, 부족한데도 열심히 마무리 지어줘서 다들 고맙습니다.